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출은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꼭 써야 된다면 대출은 알면 아는 만큼 남들보다 금융비용을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사실 정보가 99%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용대출이 됐던 뭐 담보대출이 됐던 어떤 대출이 됐던 간에 자기가 어떤 요건이 되면은 금리를 내려달라고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금리나 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언론에도 가끔 나오고 하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소득이 상승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는 뭐 신용 점수가 좋아지거나 그러면 금융기관에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고 해당이 되는 분은 어떻게 좀 챙기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출은 그래요. 한번 받고 나면 받기 전까지는 뭐 금리도 따져보고 뭐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데 사실 대출은 한번 받고 나면 신경을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대출을 쓰고 있는데 저도 제 대출 금리를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내가 몇 프로 쓰고 있구나, 언제부터 쓰고 있구나, 뭐 얼마나 갚았구나 아주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심지어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요건이 갖춰지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생각보다 저는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고요. 핸드폰 보다가 기사가 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어떻다 나오면은 나도 해당되는 건가 막 보는데 별 얘기가 없어요. 소득이 좋아지면 또는 뭐 신용점수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부지런하신 분들은 금융기관 홈페이지 가가지고 막 찾아보거나 막 해보시겠죠. 좀 알아보다가 잘 모르겠거든 또 뭐 포기를 하거나 또는 뭐 콜센터 전화를 해보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건 어떤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가 되고 어떤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가 안 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은 가계대출에 해당됩니다. 기업대출에 해당되지 않고요. 개인의 소득이 상승하거나 뭐 개인의 신용점수가 뭐 높아지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이 일반 신용대출, 일반 개인 신용대출이고 또 일반 개인 뭐 주택담보 등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소득이 도대체 얼마나 올라야, 신용점수가 도대체 얼마나 올려야 금리를 내려주느냐. 이게 금융기관마다 홈페이지에 딱딱 표시를 딱 해주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금융기관은 절대 오픈을 안 해놓죠. 우선 소득이 올랐거나 신용점수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를 낮춰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신용대출을 받든 주택담보대출을 받든 대출을 받을 때 내 신용점수가 안 좋아서 대출은 받기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상금리가 예를 들면 붙었단 말이죠. 남들은 3.7%로 받을 때 나는 신용점수가 안 좋아서 4%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중에 신용점수가 좀 좋아져서 일정 부분 그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일정 점수, 지금은 점수죠. 전에는 등급이었지만 어쨌든 그 일정 점수 이상 상승이 됐다. 요건이 갖춰졌다. 그 해당 점수 이상 요건이 갖춰졌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상대적으로 차별받았던 0.3%. 그리고 예를 들면 나는 소득이 적어서 나보다 소득이 많았던 애들이 금리를 나보다 0.1% 싸게 받았었어요. 그런데 나는 소득이 없어서 0.1% 높게 받았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또 내가 소득이 일정 부분 이상 상승되면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금융기관마다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아주 명확한 기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비겠죠. 절대 밖으로 오픈할 수 없는
왜냐하면 깎아주고 싶지 않을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대출을 그 대출을 받았던 시점마다 금리를 정한 기준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 고객에게 해당됐던 시기별로.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한 기준을 하나를 딱 놓고 이렇게 소득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신용 점수가 좋아지면 금리 인하 요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매우 케바케다. 개인마다 그 대출을 받았던 시점에 나는 어떤 상승 요인이 있었고 또는 어떻게 더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받았다든가 이런 요인들이 그 상품마다 그 시기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다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구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출 약정서입니다. 물론 약정서 사본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사본 다 받을 수 있고요. 그 약정서 사본을 잘 보면 금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뭐고 가상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전결이나 할인금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약정서가 있어요. 물론 되게 얼렁뚱땅 되어 있는 약정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기준금리와 가상금리 두 개로만 달랑 표시되어 있는 약정서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약정서를 보면 내가 어떤 요인 때문에 가산이 있었구나 또는 어떤 요인은 할인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시켜주면 되겠죠? 두 번째 팁은요. 해당 금융기관에 또는 내 대출을 진행해줬던 뭐 담당 직원분들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해당되느냐라고 직접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소득이 상승됐으니까 내가 한번 신청해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소득이 얼마나 상승돼야 되는구나, 또는 신용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면, 얼마 이상 올라가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알게 되면 충족하고 맞추기가 쉽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언젠가 되면 해야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을 당시에 나는 신용도 점수도 좋고 소득도 높아가지고 이미 그 상품의 최저금리를 받았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신청하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홈페이지 가서 뭐 금리 인하 요구권 뭐 신청하는데 서류 제출하라고 뭐 이것저것 막 다 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대. 제가 봤을 때는 100명 중에 한 60, 70% 이상은 해당 사항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할인 받을 거 다 받고 최저금리 다 쓰고 계실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팁을 좀 정리해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 약정서, 상품 설명서가 아닙니다. 대출 신청서, 약정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약정서를 보면 힌트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내가 어떻게 해야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요건을 물어봐라. 무작정 신청하지 말고 어떤 요건이 되면 할 수 있는지. 그럼 또 그분들이 또 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알고 신청하는 것과 모르고 신청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실지 몰라서 제가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 콜센터 번호 쭉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 요구권 관련된 설명과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들 링크도 쭉 올려놓겠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의 내용에다가 일단 링크 페이지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쓰고 있는 금리가 과연 잘 쓰고 있는가? 이 고민을 먼저 한번 반드시 중간중간 해보셔야 된다. 대출은 한번 쓰면 잘 안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이참에 한번 사용하시고 계신 금리 한번 보시고 이 금리는 과연 내가 지금 더 싼 데가 있지 않을까? 내가 갈아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약정서가 하나은행 약정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리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뭐 고정금리인 경우는 기준금리
어떤 국고채 금리, 몇 년물 국고채 금리를 쓰느냐, 거기다 가상금리가 얼마 붙어서 최종 얼마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게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뭐 신규 코픽스를 쓰느냐, 잔해 코픽스를 쓰느냐, 거기다 가상금리가 얼마냐, 금리 변동 주기가 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뭐 이런 등등 이렇게 표시가 되게 있네요. 우리가 가장 흔히 받는 또 5년 고정금리, 혼합금리죠. 이런 금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약정서만 봤을 때는 내 신용 등급과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가상금리가 책정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약정서예요. 이 약정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약정서를 봤을 때는 내가 어떤 부분의 금리 가산이 더 됐고 또는 할인을 더 받았고 이걸 여기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이걸 봐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약정서는. 자,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설명서예요. 약정서하고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대출 신청서, 약정서고요. 얘는 담보대출이 아니라 상품 설명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상품 설명서가 아니라 이 약정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거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금리나 요구권 안내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비교적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일단 금리나 요구권은 이렇게 개인의 가계대출에 한해서 적용되는 권리인 거고요. 네, 적용 제외 대상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대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제외되는 것들도 있다. 1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신용등급이 1등급 또는 1등급과 동일한 가상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 그러니까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던 최저금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1등급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4등급 이내, 5등급 이내는 같은 금리가 적용되었다. 뭐 그런 상품이라면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금리나 요구 사유 여기 보시면 직장의 변동. 근데 내용이 이렇죠. 당행에서 정하고 있는 직업별 기준에 따른다.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물어봐야겠죠. 연소득의 변동, 신규 및 연장 시점 대비 현재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이 현저히가 얼마냐고요, 그죠? 우리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어느 기준까지 충족해야 되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준비하면 되겠죠. 마찬가지. 이런 직위 변동, 연소득의 변동, 직장의 변동 이런 것들은 뭐 글로 딱딱 떨어져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내부 규정이 다 있겠죠. 나름의 금융기관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준비를 하는 게 아무래도 금리나 요건을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